첼시랑 벌리 경기 홈에서 시작을 하고요. 오늘은 가볍게 승리를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콜파머의 폼이 돌아왔기 때문에 벌리의 수비수들은 개털릴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아쉽게도 쿠쿠레아 같은 경우에는 3월 중반에 복귀를 하는 햄스트링 부상을 안게 되었고, 그리고 에스테방 밀리안 같은 경우에는 햄스트링 부상 마찬가지로 또 겪게 되어서 오늘 라인업에서는 배제가 되었고, 그래서 귀스토가 왼쪽 풀백 선발 나왔고, 가르나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갖 신뢰를 다 잃어버리면서 정말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아르헨티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벤치로 전락해버리는 대단한 행보를 이어보고 있습니다. 신기하더라고요. 골! 매우 깔쌈한 전개로 초반부터 골을 넣고 경기를 쉽게 가져가는 모습입니다. 주앙 페드로가 좋긴 했는데 이건 네투가 진짜 너무 잘했다. 네투랑 저 카이세도 패스가 말도 안 되게 들어갔고요. 이게 아마 한 40m짜리 패스쯤 된 것 같은데 저게 페널티 박스 안쪽을 가로지르면서 상대 수비 진을 완벽하게 분산시키고 뒤로 들어가는 네투의 가속도를 이용해가지고 그래서 단번에 페널티 박스 안쪽으로 접근할 수 있었던 거, 이게 이 골 장면의 가장 중요한 점. 그리고 네투 같은 경우는 헤드업 적절하게 했고 크로스 같은 경우에도 전혀 걸리지 않게끔, 전혀 안 걸리게끔 너무 깔끔하게 줬는데, 이 골의 흠이라고 한다면 뭐가 있냐? 주앙 페드로가 걔 아다리로 골을 넣었다. 이거 말고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네투 크로스 완벽했고 카이세도 패스 너무 좋았고 다 완벽했는데, 근데 주앙 페드로가 슈팅 임팩트를 못 맞춰가지고 못 넣을 뻔했는데 어찌저찌 그냥 갖다 박으면서 넣었어요. 그냥 무릎 허벅지 다 밀어가지고 발에 잘못 맞아서 골이 안 될 뻔했어. 근데 핸드볼 얘기 나올 수도 있겠다. 나도 방금 손에 맞은 건지 좀 애매해가지고 골라 했는데, 이거 손 맞았으면 핸들로 골 취소돼야 돼요. 맞았으면 무조건 취소야. 그냥 공격수는 사연 없이 손에 맞기만 하면 무조건 취소인데 아마 골 취소 아닌 것 같아. 골 인정됐네. 나이스. 봐봐, 됐다. 넣어라. 와, 까비. 와, 씨. 야, 나 카일 버커 잘한다. 와, 잘 따라갔네요. 이거는 콜파머가 우구축구 병신짓 하는 동안 기회 잘 노리면서 상대 수비 실수 비집고 들어가면서 슈팅 찬스 봤는데, 와, 근데 카일 버커가 진짜 잘 따라와가지고 슬라이딩 태클로 그냥 슈팅 블락을 완벽하게 했네. 슬라이딩 태클로 저렇게 딱 맞춰가지고 하는 게 굴절 나와가지고 사고 나올 수도 있는 건데, 근데 너무 깔끔하게 딱 쳐냈어요. 완벽한 클리어링. 진짜 잘한다. 제임스. 오! 야, 잘 막았네? 야, 씨. 야, 저게 이제 피파에서 말하는 화려한 걷어내기 아닌가? 야, 저거 어떻게 막았냐? 야, 씨. 크로스 잘 올렸는데, 제임스가. 그죠? 와, 얘네 뭐야? 야, 에스테베라고 읽어요, 쟤를? 야, 쟤가 미쳤는데? 간절해. 에스테브. 갑자기 수준이 확 내려갔는데. 이거 어려운 게 아니지 않나? 방금 거는? 야, 진짜 벌리가 너무 못해가지고 첼시가 안 먹히는 거지. 이거 다행이야, 이거는. 와, 귀스트 이건 또 뭐야? 와. 후반전 욕 좀 먹어? 이거 전반 중반부터 진짜 애들 정줄 놓고 플레이하는 거 아마 감독이 욕 엄청 세게 할 것 같은데. 턴오버가 나오기 힘든 위치에서 계속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나이스. 하머 찬스다. 이거 진짜 넣자. 너 빈골 때도 못 넣었지, 지난 경기 때. 사죄해 진짜. 씨발. 맨마크 무투니가 빠르게 처리해봤는데 이거 읽혔잖아. 그러니까 리어포스트 하나 노렸거든요. 너무 읽혔다. 너무 멀었어. 좀 더 가까이 가서 하지. 그러니까 워커한테 학습된 공포라는 게 있나봐요. 그래서 빠르게 마무리했나봐. 진짜 맨시티 시절에 내가 훈련을 받아봤는데 이 선배님 좆빠지게 빠르시다. 이미지 학습된 공포라는 게 있으니까 으르릉거리니까 집에 오줌 나와갖고 바로 그냥 때려버린 것 같아. 맨시티 때 개쳐 맞았나봐, 훈련에서. 와, 야, 씨, 좆될 뻔했다. 와, 다행이다. 와, 이거 진짜 굴절돼서 크로스가 안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이거 지금 수비 애들이 아예 클리어링을 하지도 못했는데, 루이스 제임스 아니었으면 뒤에 있었던 선수가 마무리했겠네. 와, 전반전이 좀 온전치 못하다, 전체적으로. 많이. 이러다가 실점 나와도 안 이상할 것 같아요. 이거 경기 초반에 선제골 빠르게 넣어둔 게 너무 다행이다, 그죠? 운영적인 측면에서 편해진 것도 있긴 하겠지만 근 20분 동안 첼시가 골 넣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었거든요. 오히려 먹힐 뻔하면 먹힐 뻔했지. 선제골 그렇게 빨리 안 나왔으면 진짜 경기 망했다. 진작 망했다, 이거. 너무 아깝다. 야, 주앙 페드로 잘 내지고 콜파머가 이거 1대1 찬스 맞이했는데, 야, 이게 1대1 막히네. 이거 수비수가 발을 너무 잘 뻗었는데? 시작하자마자, 야, 근데 태클이 좀 위험하긴 했다. 콜파머의 슈팅을 뺏어가기 위해서 넣은 태클이 발이 조금 높았어가지고 콜파머 발목에 살짝 스터드가 긁힌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엄청 세진 않고 다행히도 서포트에서 뭐 부상까지는 아니어진 것 같은데 와 근데 오늘 벌리 수비수들이 생각보다 정신을 똑띠 차려갖고 막아내는 퀄리티가 좋아서 첼시가 지금 득점을 해야 될 상황에서도 밀리고 있는 느낌이 좀 있네. 와 씨, 이거 크로스 좋았는데 또 막아내. 야 얘는 집중력 왜 이렇게 좋아 수비? 방금 크로스 너무 예리했고 진짜 대가리 딱 엔소 대가리 정확하게 봐가지고 떨어지고 있는데 지독하네. 그치 이브리그 최소 실점을 하긴 했죠 얘네가. 몇 실점이었지? 진짜 완전 말도 안 되게 적었는데? 15실점을 했었나 얘네가? 16이었나? 근데 경기수가 훨씬 많으니까 16이네. 16 슛! 야 이게 넘어가냐 진짜 잘 만들었는데 이 씨발 새끼들이 그냥 진짜 약간 미끄러진 것 같아 디딤발이. 주황패드로 커트 좋고 콜파면 딱 잘 넘겨줬고 굴절이구나. 와 험프리스 제 첼시 출신 선수거든요. 유스 출신. 잘 막았네. 야 수비 너무 잘한다 얘네 그죠? 마무리. 진짜 또 막혔어 이 미친. 야 진짜 시계탑이냐고. 막자만 존나 이 미친 새끼들. 이거 월하라고 쟤 뭐 에스테브? 험프리스? 이 셋이서 막아낸 저 블락의 퀄리티가 너무 높다. 진짜 하염없이 높아요. 진짜 카트라이더 시계탑 하는 거 같네. 씨발 계속 막아 그냥. 몸 던지고 봐. 진짜 걸레 같아 칭찬님. 아니 와 파머씨 진짜 야 그 트래핑 그거 와 팀 단위의 메이킹으로 봤을 때 굉장히 수준이 높은 메이킹이었는데 이거를 이렇게 날려먹으면 어떡해요. 야 저 오른발 트래핑 꼬라지 실화냐 진짜. 와 주황패드로 혼절하겠네 진짜. 야 이게 안 들어가? 빼더. 이 재미없어요. 진짜 아쉽게 안 들어가네. 야, 레드카드야? 에? 나 뭐? 아스날 좀 못 나온다. 이 씨발 뭔데 방금 왜 퇴장 나온 건데. 당할만 했네. 발목 밟았다. 발목 밟았다기보다 발을 밟았다. 태클 잘못 들어갔네. 이거 좀만 높았으면 다이렉트 레드였어요. 호파나가 기량적으로 실수했네. 아예 빼박이다 빼박. 이건 할 말이 없네. 시즌 몇 호 퇴장이야? 8호 퇴장 첼시. 7호가 이제 그 플럼전. 교체를 하셔야죠 감독님. 퇴장 나왔는데 이제 아마 시간 엄청 끌겠다. 센터백 교체 카드 들어오고 뭐 잠그거나 뭐 그러겠죠? 오늘 파울이 좀 딥하게 들어가긴 했어. 근데 포파나 말고 옐로 트러블이 없었는데 하필 그게 걸려가지고 X좆됐네. 토신 들어갑니다. 파머 빠지고. 씨발. 와, 야 파울 아니고 옵사 아니었고 갑자기 루즈볼 툭 튀어나와서 박스 안에서 상대가 원터치 마무리 할라 그랬는데 떴어. 엔소가 잘 붙긴 했다 이건. 와 제어프 너무 잘 찬다 진짜. 와 씨발. 와 옵사였던 것 같네요. 야 진짜 소신발언 진짜 첼시는 아스날 깔 자격 없음. 진짜 아예 없음. 방금 거 이거 약간 툭 밀쳐가지고 옵사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스날이 하는 짓거리를 똑같이 하고 있네. 아까 그 코너킥 아까 프리킥 찰 때도 그 벽 앞으로 딱 살짝 나오는 거 그것도 하고 키퍼 블락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방금처럼 은근 툭 밀쳐가지고 옵사 만들고. 근데 나는 이게 맞다 생각해요. 꼬우면 하면 돼. 안 막는데 난 그런 입장이야. 근데 이거는 전부터 계속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랄. 씨발. 야 또 골파버가 생각나네 또. 파울 없나요? 진짜 족같다. 와 첼시 경기력은 범죄다 그냥. 근데 진짜 너무 잘 올렸다. 헤더가 너무 잘 들어가서 이거 들어갔다 싶긴 했어. 할 말이 없는 찬스네 이건. 제오프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사고 한번 쳤네요. 끝났다. 이걸 비기네요 씨발. 자 첼시가 대형 사고로 쳤고요. 뭐 브랜트포드가 오늘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뭐 브랜트포드와의 승점 차는 좁혀지지 않고 리버풀이 이긴다고 하더라도 뭐 이제 역전은 안 당하는데 또 메뉴가 내일 승점 드랍을 만약에 지게 될 시에는 역전 안 당하긴 하지만 지금 그딴 건 자시고 상관이 없고 애초에 지금 이 경기에서 비긴 것부터 사고고요. 아무래도 단기 휴가를 갔다 오고 나서 매치핏이 떨어진 게 이 경기의 페인이 된 것 같은데 빅찬 스미스 2개를 꼬집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매치핏 상태가 진짜 사람이 아니었어가지고 언제 먹혀서 비겨도 이상하지 않을 경기만 연출이 됐거든요. 한 후반전이 아니라 전반전 18분쯤부터 계속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마침 콜파머가 지난 경기에 연달아서 오늘도 결정적인 골 찬스를 날려먹은 게 또 화두가 될 수밖에 없는 건 결국 그 선수가 골을 넣었으면 경기는 이 정도로 오지 않았고 이겼겠죠. 그리고 포파나 같은 경우에도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콜파머보다는 근데 또 콜파머보다는 포파나 원망을 또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기도 하는 게 퇴장을 72분에 당해서 그 이후부터 매치 도미넌스가 급격히 기울었고 그래서 상대가 점유하는 상황 나오고 공격 시도하는 상황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고가 난 거라고 봐야겠죠. 콜파머가 괘씸한 것도 사실이지만 솔직히 굳이 한번
이 사고의 비중을 따진다면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레드카드가 이제 시즌 8장입니다. 경고 누적이랑 뭐 다 포함해서 하는 건데, 챔피언스 리그랑 리그컵이랑 그리고 이제 리그에서 발생했죠. FA컵에서는 퇴장 없었고. 근데 그 전에는 마레스카에 관해서 그런 지적도 있긴 했어요. 그러니까 뭐 너무 위험한 상황을 만들고 있고, 그래서 수비수가 그걸 만회하려다가 카드 트러블에 노출이 되는 상황이 나오는 것 같다. 그래서 이거는 감독의 책임도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오늘 옐로카드 2장 받은 거 중에서 감독의 지시가 잘못이 됐고 뭐 감독의 원망을 좀 할 수 있고 하는 부분은 아예 없다고 보여지긴 하거든요. 둘 다 순수하게 그냥 포파나란 선수가 위험하게 태클 2번 잘못 들어가서 레드가 나온 거라 할 말이 없고, 그리고 솔직히 저는 경기 오심도 좀 있었다고 생각하는 게, 토신 아다라비오요가 이제 플레밍을 막아내는 과정에서 완벽한 득점기 차단을 하다가 파울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그게 넘어가졌거든요. 제 생각에 그건 레드카드가 나왔어야 됐다고 보긴 하는데, 그렇게 보면은 첼시는 오늘 오히려 운이 좋았다라고 봐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레드카드 2장 달고 뛸 뻔했는데 그 장면이 한 80분 초반대였나 그쯤이 나왔죠. 경험이라고 볼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근데 팔을 잡아채고 미는 동작이 있었어가지고 솔직히 나는 그 레드 같긴 해요. 이거 아니라고 보시는 것도 존중은 하나, 근데 생각해보면 레드가 좀 더 맞는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심판이 그건 제대로 못 봤다고 생각해. 판정의 수혜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승점 드랍을 벌리 상대로 홈에서 한 거니까 이거는 뭐 부끄러운 경기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남은 일정이 아스날 원정이고요. 그 다음에 유키스라고 홈 경기를 했다가 그 다음에 3-4일 간격으로 빌라 원정을 갔다가 유키스라고 홈 경기, 에버튼 원정, 그리고 맨유랑 홈 경기, 맨시티랑 홈 경기, 맨유랑 홈 경기 이래요. 뭐 일주일마다 경기를 하는 일정으로 지금 표시가 돼 있으니까 괜찮아 보이겠지만, 첼시가 16강 일정이 여기서 추가가 됩니다. 2경기가 추가가 될 예정이죠, 챔피언스리그. 그렇게 되면은 일정을 3-4일간 간격으로 꽤나 많이 힘든 팀들을 상대로 맞서 싸워야 되는데, 근데 정말 냉정하게 봤을 때 저는 벌리전까지 해서 다 연승 때려가지고 리즈전도 이기고, 그래서 6연승이 나왔어야 됐다고 봐. 첼시를 믿는 것보다, 뭐 첼시가 그만큼 잘났다는 것보다 이거 안 하면은, 똥꼬에 불 안 붙이면은 챔스 못 갈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랬던 거였는데, 이제 힘든 경기가 남은 상황이고 11경기가 남았는데 11경기 동안 대략 20점 정도의 승점을 캐야 돼요. 20점이면은 6승 3무 2패나 6승 2무 3패 정도를 하면은 챔스를 간다는 거거든요, 계산법으로 봤을 땐. 근데 지난 시즌보다 난이도가 좀 더 쉬운 건 맞아요. 지난 시즌보다 승점 좀 더 높을 거야 지금이. 그리고 일정 자체도 지난 시즌 후반기랑 큰 차이 없긴 해요. 그리고 5위까지 진출인 상황이죠. 지난 시즌이랑 승점 똑같아요 지금까지. 그러면 조금 더 안 좋네. 조금 더 안 좋네 이러면. 1점 더 낮아요 지금? 진짜로? 그 정정. 오케이. 지난 시즌보다 지금 승점 1점이 낮은 상태, 27라운드 기준으로. 그러면은 상황이 많이 안 좋긴 하네요. 그냥 기도해보죠. 그러니까 사실 다 필요 없고 5등까지 가는 거고, 또 커트라인이 또 낮아지면 되는 거라서 그냥 리버풀하고 브랜트포드랑 뉴캐슬이 절대로 이 정도 페이스를 못 내길 바라야지 뭐. 생각보다 가능성이 있는 바람이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브랜트포드는 마침 오늘 졌고, 다 빡세기 때문에 누구든 자멸할 가능성이 열려있고, 먼저 경기를 한 팀이니까 뭐 봐야죠. 앞으로도 기대해봐야죠. 어디 자멸 안 하나 이러고 또 이제 그 하이에나 새끼들 마냥 저기 지는 팀 가가지고 또 봐야지 뭐. 근데 너무 아쉬운 거는 빌라가 리즈 상대로 무승부를 기록한 오늘 승점을 못 따서 이게 참 아쉬운 것 같아요. 아스톤 빌라가 첼시 밑으로 내려가는 구도도 되게 예쁘거든요. 사실 빌라가 첼시보다 밑으로 내려가는 상황만 나오면은 엄청 안심하게 되는 게, 그러면 아스날, 맨시티, 첼시, 맨유, 리버풀이 챔스를 간다고 치고 그 밑에 팀들이 금 이 5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냐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거는 생각이 덜 든단 말이죠. 근데 빌라가 여기 껴있기 때문에 이게 좀 골치가 아파지는 건데, 지금 상황 자체가. 근데 그 격차를 좁힐 수 있는 순간에서 못 이긴 이번 주가 많이 원망스럽긴 하네. 맨유는 지금 일정이 PL밖에 없어서 내려갈 가능성이 다른 팀보다 더 적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남은 프리미어리그 일정이, 리버풀은 어떻게 경기력이 형성될지 모르겠는데 확실한 건 첼시랑 빌라는 약간 병신쇼 될 것 같아. 둘 다. 빌라는 카마라 아웃이랑 틸레망스 아웃이 같이 터지고 더글라스 루이스가 폼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계속 선발을 먹고 있는 상황이라, 그래서 안정적인 경기력이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고 해서, 첼시도 지금 마침 폼이 그렇게 이상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그럼 이 둘이 어디가 얼만큼 더 못하는지에 따라서 챔스권 티켓이 갈리겠다. 이것도 좀 중요할 것 같아.